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지라 남친과는 결혼을 전제로 1년 반을 만나왔고 최근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먼저 상견례 전에 우리 엄마랑 셋이서 밥 한번 먹는 거 어때? 미리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말하기에 저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미리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난 주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을 만나 뵙고 난 후 한참을 고민하다 헤어졌습니다. 이 쎄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기도 했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아직까지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마지막은 헤어지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저와 남친은 서울에 거주 중이고 남친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해서 어머님 댁 근처에 있는 갈비집을 미리 예약하고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만나다 보니 너무 무거운 선물보단 가벼운 꽃다발이 무난한 것 같아 전날 미리 예약해서 예쁘게 포장해갔습니다. 저희가 약속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꽃다발을 받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제가 고개 숙여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음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사 비슷한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꽃다발을 보고는 네 옆에 냅둬 딱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엔 내가 당황해서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으로 남친을 쳐다봤더니 남친도 조금 당황한 듯 아, 저기 자리가 좁은가 봐. 옆에 냅두래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참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아들 하신다는 건 남친을 통해 대충 들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였을까요? 그 자리는 저를 보기 위한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질문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하며 남친에게 궁금한 것들만 물으셨고 둘이서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남친한테 귓속말로 물어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내내 저한테 질문 한 번을 안 하시고 둘만 얘기하다 자리가 끝나버렸네요. 헤어질 때 그래 잘 가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헤어졌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헤어지고 난 후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좀 전의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어?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좋지? 편했지? 다음에 또 밥 먹으면서 친해지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뿌듯한 표정으로 저런 말을 내뱉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해봤자 안 통할 것 같아 일단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밥 먹을 때 상황에 대해 카톡과 전화로 설명했는데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해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상견례 전 식사 자리에서 더군다나 처음 보는 자리인데 어떻게 사람을 병품처럼 세워놓고 둘이서만 얘기하냐.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던데 그게 정상이냐. 어머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왜 그렇게 행동했냐 하고 물었었죠.
참 어이가 없었던 건 남친은 그게 이상한 행동이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그 상황이 잘못된 거라 설명해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 행동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그럼 나랑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싸움을 만들어? 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통에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헤어짐의 원인이 되었고요. 아마 헤어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남친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상한 건 그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1년 반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쉽사리 잊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헤어지자 결심을 하게 된 건 결혼하고도 남친 집에 가게 되면 계속 그런 취급을 받겠구나 하는 쎄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헤어진 건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은데 전 남친과 그 어머니의 속마음이 단 1도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심리인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추가입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일일이 답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씁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후회한다는 감정보단 남친에게 있던 감정을 글로나마 털어내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기울어지는 결혼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남친네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버님이 계신데 몇 년째 일을 안 하고 계신다 들었고 술을 자주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 엄마와 미리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기에 셋만 만났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보험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사실 어머님을 만나기 전부터 좀 싸한 게 있었습니다. 유독 아들 하는 게 처음부터 이상하기도 했었고 남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집에 오기 싫어서 잘 안 온다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남친이 동생? 몰라? 집에 잘 안 와. 하고 말하기에 그냥 넘겼었는데 어머님을 뵙고 나니 아, 그래서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을 만나고 남친과 싸우다 헤어진 게 맞지만 그 상황에 더해 남친과 남친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더불어 생각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도 남친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 소득이 별로 없으시니 우리가 다달이 얼마씩 드려야 된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사귄 초반부터 친구들이 결혼까진 안 된다고 말리던 상황이었기에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댓글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친구 보자고 해놓고 계속 폰 보고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둘만 얘기하는 건 어디 풍습이죠? 헤어지길 정말 잘했네요. 거기다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면 답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두 번째, 아들 뺏기는 거 싫어서 심통난 어미보다 그게 왜 불만인데 하는 아들이 더 소름 끼칩니다. 정확히 말하지 그랬어요. 너희 엄마도 이상하지만 네가 더 이상해서 헤어지는 거라고. 세 번째, 결혼 목전까지 가서 헤어짐을 고했으니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동안의 추억도 생각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몇 날 며칠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이건 시간이 약이니 운동하고 활동하면서 이겨내세요. 더 당당히 힘을 내야 좋은 인연이 또 생기니까요. 네 번째, 진심 잘 헤어지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인데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런다. 예의랑 개념을 밥 말아먹은 거죠. 저런 시가에는 절대 시집가면 안 됩니다. 헤어진 슬픔이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만약 계속 밀고 가서 결혼까지 했다면 시가에 가자마자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동강 나서 사라졌을 겁니다. 8년차 유부녀가 말하는 현실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가가 정상이어야 사랑도 유지되는 겁니다. 5번째, 그래도 그 만남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돼서 다행이네요. 남자가 다달이 본인 부모님께 얼마씩 드려야 된다 하고 친구들이 결혼까진 안 된다고 말리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결혼을 진행하려 했던 거잖아요. 1년 반 만에 헤어졌다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10년 가까이 만나고 시간 아깝다며 꾸역꾸역 결혼해서 1년 반 만에 이혼했습니다. 님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